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로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NTP에 관련된 부분과 그 다음에 NTP 실습 부분을 진행을 했는데, 자, NTP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의 스케줄링이나 또는 NTP에 관련돼서 이제 시스템 단 로그들 이런 것들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시간 동기화를 제공을 합니다. 마찬가지 이 로그 같은 경우에도 정확한 시간을 근거로 남는 이 로그들이 나중에 시스템에 대해서 동작 상태를 확인하거나 또는 사고가 났을 때 분석을 한다거나 또 이제 원인을 찾아내고자 할 때 이제 폭넓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로그에 대해서 여기 라우터 관련된 부분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로깅이라고 하는 거는 시스템 동작을 할 때 시스템의 상태나 작동 정보 이런 것들을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이제 기록을 하는 활동을 로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아까 말한 대로 NTP에서 담당을 해주는 게 맞고요. 자, 이런 기록된 로그를 이용해서 시스템 동작도 분석할 수 있고 사용자 패턴, 그 다음에 비정상 동작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사고 분석도 가능합니다. 즉 시간 순서별로 로그들을 분석을 해서 어떤 원인 때문에 이런 사고가 발생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시간 사고 인지도 가능합니다. 로그도 실시간 로그를 이용해서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 어떤 상황이 발생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고요. 또 공격자가 네트워크나 시스템에 대해서 스캐닝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로깅을 남겨서 거기에서 정보를 찾아내어서 우리가 사고를 방지하고 또는 사고를 이제 확인하고 그걸 통해서 다시 또 이제 방지를 또 하는 거죠. 그럴 때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라우터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라우터 관련돼서, 자, 라우터는 기본적으로 라우터 자체에 대한 로그 관련된 부분, 그리고 라우터 동작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분들, 그러니까 라우터의 이제 목적이죠. 라우터를 사용할 때 여러 가지 데이터를 포워딩하는 과정에서 뭐 ACL이 적용됐을 때 로그를 남긴다거나 이런 부분들로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라우터 자체에서 이제 볼 수 있는 로그들인데, 콘솔 로깅. 콘솔 로그는 말 그대로 콘솔로 접속을 했을 때 볼 수 있는 로그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콘솔로 접속한다는 건 라우터 앞에 있다는 얘기죠. 라우터 앞에서 라우터를 세팅을 하고 있고 이제 관련돼서 로그들이 그 콘솔 창에 보여지는 부분들입니다. 자, 퍼포드 로깅은 로그를 임시 저장한다는 거죠. 일시 저장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즉 우리가 콘솔 화면에서 보여주고만 끝내는 게 아니라 임시로 저장을 해놔서 나중에 다시 조회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관련돼서는 여기 시스로그가 되어 있죠. 시스로그는 이제 장기적으로 저장을 할 때 쓰는 거죠. 로그를 이 컴퓨터가 아니라 이제 로그 전용 서버에다가 저장을 시켜서 오랫동안 보관을 하겠다 그런 얘기고요. 자, 터미널 로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격으로 접속했을 때입니다. 원격으로 이제 VTI로 접속을 했을 때 관련된 원래 VTI로 접속했을 때 그 부분에 로그가 표시가 안 되는데 이제 그쪽에서도 로그를 표시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SNMP 트랙 같은 경우 여기서는 주로 다루지는 않겠지만 SNMP를 이용해서 이제 불필요한 정보를 이제 수집하고 관리하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거는 차후에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ACL 바이올레이션 로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라우터에서 여러 가지 ACL을 이제 선언을 하고 이게 이제 동작을 할 텐데, 그럼 ACL을 여러 가지 선언했을 때 그 ACL에 말 그대로 걸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격으로 접속을 했을 때 특정한 IP만 허용을 했는데 그 IP가 아닌 데에서 원격으로 접속을 요청을 한다. 그러면 그 해당 요청은 뭐 디나이를 하라, 거부를 해라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동작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해서 로그도 기록을 남기라고 설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옵션만 주면 그 기능들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리고 뭐 주소 위조 방지, 이것도 만약에 우리 ACL로 만들었으면 그것도 마찬가지 주소 위조된 부분들이 발생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액션을 취하고 그 다음에 로그를 남겨라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부분을 좀 다시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로그를 남길 때는 여기처럼 심각성 레벨이라고 있는데 세러비티 레벨이 있는데 이 레벨은 7부터 0단계까지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심각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간단한 원래 정보들, 그 다음에 기본적인 정보들, 그리고 이제 노티로 알려줄 만한 부분들, 이제 경고성이나 에러, 그리고 크리티컬, 얼랏, 그리고 아예 시스템이 긴급하게 문제가 있는 이런 상태까지 레벨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수준까지 우리가 볼 건지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걸 다 볼 거야 그러면 레벨 7로 해놓으면 7부터 0까지를 다 보여주는 거고, 우린 여기까지는 필요 없다. 어차피 시스템 운영하는데 크게 문제가 되진 않으니까 우리 레벨 4 워닝부터 보겠다 그러면 여기부터 이머전시까지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볼 수준을 정해놓으면 어떤 메시지들은 그냥 무시해도 안 보여주고 어느 단계부터만 보여주는 이런 식으로 세팅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레벨에 따라서 이제 볼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콘솔 로깅입니다. 콘솔 로깅은 말 그대로 라우터에 누군가가 이렇게 콘솔로 직접 연결해서 접속했을 때 이 콘솔 창에 보여지는 로그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라우터를 잠깐 썼는데, 여기 보면 잠깐 얘를 껐다가 잠깐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처음에 라우터를 켜게 되면 이런 식으로 화면들이 보이는데, 이게 지금 이제 콘솔 창이죠. 결국엔 여기 더블 클릭해서 열었지만 실제는 여기에 노트북을 연결해서 콘솔로 접속한 거하고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메시지들이 지금 보이고 있죠. 여기 보면 어떤 인터페이스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콘솔로 보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콘솔 로그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콘솔 로그 같은 경우에는 보여지는 레벨이 기본적으로 여기처럼 5번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많은 정보들, 그 5번보다 더 밑에 있는 다른 레벨의 정보들까지 보겠다 그러면 뭐 7번 이렇게 설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더 많은 정보들이 계속 콘솔장에 보일 겁니다. 근데 이제 너무나 많은 메시지가 보이면 실제 이제 우리가 세팅하거나 관리할 때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적절한 레벨을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 없다 라고 한다 그러면 노브라는 명령으로 취소를 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버퍼 로깅입니다. 버퍼 로깅 경우에는 이거를 잠시 저장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로그를 화면에 보여주고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저장을 해라. 근데 어디 저장하냐? 램에다가 저장을 해라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라우터 램에 저장해서 관리자가 조회할 수 있도록 해라. 근데 이제 이 램 같은 경우도 라우터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정보를 전달하는 장치죠. 전달하는 장치이지 정보를 저장하는 장치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라우터 같은 경우에도 저장 용량이 엄청 큰 게 아니죠. 되게 작아요. 그러다 보니 여기처럼 버퍼 용량을 많이 줄 수 없습니다. 32kB처럼 이렇게 작게, 또는 이거보다 좀 더 크게 이렇게 줄 수 있지만 자체적으로 원래 장치 자체가 저장 장치가 작기 때문에 많은 로그를 저장할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많이 저장하고 오래 저장하려면 이제 실수록으로 보내는 거죠. 이쪽으로. 자, 아무튼 여기서는 이제 라우터 자체의 버퍼를 설정을 해서 그 버퍼에다가 저장을 하라는 건데, 어느 단계부터 저장시킬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인포메이션까지는 필요 없다, 워닝부터나 하겠다 그러면 워닝이라고 써주게 되면 이제 여기까지는 저장되지 않고 이 워닝 이상부터만 저장이 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라우터 같은 경우에도 뭐 시스템이기 때문에, 시스템이니까 여기 보면 저기 NVRAM에 여기 있는 스타트 컴피그 이런 부분들은 좀 저장이 되어 있네요. 이 부분. 그래서 이 시스템도 결국에는 라우터도 컴퓨터 같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장 장치를 이렇게 가지고 있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이게 지금 어베일러블이네. not available이니까 일단 요걸로 기다려 봤습니다. 자, 이렇게 저장 내용, 버퍼나 이런 메모리에, 실제 시스템에 있는 메모리에 이렇게 저장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터미널 모니터인데, 이거는 원격으로 접속했을 때 부분입니다. 가상 터미널로 접속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는 로그 메시지 받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보여주도록 모니터를 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러 이상부터 모니터 켜라. 이것도 마찬가지 뭐 워닝부터 켜라 라고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터미널 모니터 적용을 하고, 만약에 안 볼 거면 이렇게 놓고 다시 원래대로 돌려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라우터 자체에서 그 로깅을 보는 콘솔이나, 또는 이제 콘솔에서 보내지만 또 임시 저장을 하거나, 또는 가상 터미널 쪽에서 보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 여기 이제 시스로그인데, 시스로그는 말 그대로 로그 서버죠. 그래서 라우터 자체에 저장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라우터에서 로그들이 남았을 때 그걸 장기적으로 저장을 할 때 이쪽에다가 넘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토폴로지 상에서는 지금 NTP랑 로그를 같이 지금 넣어놨는데 여기죠. 이 라우터에서 로그가 남죠. 그 로그를 이렇게 해서 이쪽 서버에 남기도록 저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로그 서버에 이 라우터의 뭐 IP 주소나 또는 호스트 네임을 이용해서 디렉토리를 만들고 그 디렉토리 밑에 이 라우터에서 생성된 로그들을 이 서버에 저장을 하는 겁니다. 즉 원격지 서버에 로그를 남기는 기능이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 여기도 이제 abs.com이 실제 이제 가상 머신이었다면 여기에서 뭐 웹 이런 걸 돌렸다 그럼 이거에 대한 로그를 여기에다 또 저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로그 서버가 이렇게 여기 로그를 저장,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저장을 할 수가 있게 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시스로그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시스로그 서버를 이용해서 네트워크의 여러 가지 보안 장비들의 로그를 관리할 수 있고요. 또 이걸 이용해서 체계적으로 관리 및 분석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다른 라우터나 뭐 서버나 보안 장비나 이런 장치들의 로그를 이쪽에 전달을 해서 저장을 시키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저장을 시킬 때 로그를 그냥 저장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어떤 거에 관련된 로그야 라고 해서 로그를 카테고리화 할 수 있습니다. 즉 분류를 해서 저장을 시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부분이 여기 있는 패설리티 변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스템에 관련된 로그야. 또는 이거는 어떤 뭐 예를 들어 사용자에 관련된 로그야. 이렇게 해서 이 로그 앞에다가 이렇게 라벨을 붙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로그를 좀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패설리티 변수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윈도우도 똑같습니다. MS 뭐 나머지 리눅스도 다 마찬가지고요. 자, 윈도우로 보게 되면 이쪽에 이벤트 뷰어라는 게 있는데 윈도우에서 이벤트라는 걸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벤트 뷰어에 보면 윈도우의 로그 봤을 때 여기 윈도우가 로그를 남길 때 응용 프로그램이 관련된 로그냐 보안 관련된 거냐 시스템 관련된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즉 패설리티 변수를 이렇게 설정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응용 프로그램 관련된 로그를 한번 보게 되면 이렇게 수많은 로그들이 계속 쌓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VM에 관련된 것도 이슈가 있었네요. 이렇게 해서 각각의 로그들이 이렇게 시간대별로 남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범주화해서 로그를 그냥 통으로 저장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다 몰아넣는 게 아니라 분류를 잘 해놓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로그를 보는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이렇게 딱딱 구분해서 볼 수 있고 또 여기서 필요한 것들만 로그들을 필터링해서 볼 수도 있고 이런 기능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 패설리티 변수 설정이 필요합니다. 자, 윈도우, 뭐 리눅스 다 같은 방식이죠. 참고로 보게 되면 리눅스 관련된 부분도 여기서 보겠습니다. 뭐 리눅스는 지금 이쪽에 지금 자, 여기 var 좀 로그 available 로그 디렉토리 이렇게 로그들이 정리돼서 뭐 아까 윈도우 화면은 GUI니까 뭔가 좀 깔끔하게 딱 정리된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도 결국엔 디렉토리별로 이렇게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NTP 관련된 로그도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설린 관련된 로그도 여기에 지금 남겨 있고 뭐 인증 관련 오스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여기 페일로그 뭐 실패 관련된 로그죠. 그 다음에 뭐 WTMP, TMP 관련된 로그들도 여기 BTMP도 있고요. 이런 로그들이 다 이쪽에 쌓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로고를 이렇게 하나씩 들어가서 볼 수도 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 관련된 로그 보는 그 패키지 이용해서 좀 더 로그를 비주얼하게 볼 수도 있고 또 거기에서 연관성을 또 분석할 수도 있고요. 이런 기능들은 이제 로그 관련 프로그램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 시스로그 패설리티 보면 이렇게 범주가 나눠져 있습니다. 카테고리가 되어 있고요. 유저냐, 커널이냐, 메일이냐, 또는 데몬 관련된 거냐, 인증 관련된 거냐, 프린터 관련된 거냐 이런 식으로 쭉 지정이 되어 있고 이쪽에 사용자가 지정해 쓸 수 있는 것들도 이렇게 미리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부분은 모든 시스템에 다 공통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이제 거의 대부분 이런 방식을 따라가지만 이 범주는 이제 시스템마다 약간씩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는. 자, 그리고 시스로그 설정 방법인데 로그 설정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보면 라우터에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로그를 지정을 할 건데 실제 중요한 건 여기죠. 로그 서버가 이거고 어느 부분부터 로그 서버한테 보내줄 거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또는 이제 워닝부터 보내겠다 이런 식으로 레벨을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내가 사용자 지정을 할 거고 이 단계부터 로그를 이 서버한테 보내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해당 서버가 그 정보를 받아서 저장을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주의할 게 뭐냐면 시스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모든 IP로부터 온 메시지를 수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UDP 514를 이용해서 정보를 받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문제점이 뭐냐, 로그 서버가 있는데 수많은 로그가 갑자기 많이 밀려온다 해도 기본적으로 이걸 다 수용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저장 장치가 금세 차서 서비스를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이런 로그 같은 경우에 외부 IP에서 오는 거는 가능한 받지 않게 보더 라우터에서 아예 그냥 외부에서 오는 이런 UDP 514 이런 패킷 넘어오면 다 차단해 버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그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는 이런 기능이 없었는데 이런 시퀀스 넘버 기능들을 추가해서 이제 이걸 이용해서 로그가 정상적인 로그냐 이거를 판단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로그가 정상적이어야만 얘를 저장하는 형태로 이렇게 보안들이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로그를 보내는 장치 입장에서도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데 로그를 보내는 빈도수를 딱 제한을 주는 겁니다. 너무 자주 로그를 보내서 시스템이 가부하 걸리지 않게 적절하게 조정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의 적인 보강이 조금씩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로그 중에 아까 라우터 버퍼 이런 부분들 잠깐 봤는데, 자, 라우터의 실제 기능 중에 이제 ACL 기능이 있었죠. 거기서 ACL 관련된 로그인데 이 ACL을 위배했을 때, 자, 위반했을 때 단순히 드랍이나 디나이만 하지 말고 로그를 남겨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ACL 규칙에 어긋나는 모든 패킷에 대해서 기록이 가능하고요. 이걸 이용해서 나중에 분석을 해서 어떤 공격 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파악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간단합니다. 방식은 여기에는 로그나 또는 로그 인풋이란 키워드를 ACL 끝에 붙여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확장 115니까 확장 방식으로 IP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인풋 로그를 남겨라.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다 허용을 해라 라는 ACL을 만들었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로그를 남기라 라고 옵션을 걸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115번에 대해서도 이런 위배 사항이 115번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했을 때 로그를 남겨라 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원격 접속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VTI로 원격 접속을 했을 때 이제 이 관리 측면에서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관리자로 누군가가 로그인을 시도하는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관리자로 들어올 때는 접속을 허용할 IP를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외의 IP에서 관리자로 로그인하고자 할 때는 다 거부를 해버리죠. 근데 그거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여기도 로그까지 생성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허용할 수 있는 거를 걸어두고 그게 아닌 것들은 전부 다 거부를 하되 로그를 남겨라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ACL을 위반은, 즉 ACL에 걸렸을 때 액션만 취하는 게 아니라 기록까지, 로그까지 다 생성을 해서 차후에 그걸 분석을 해서 차단 리스트에 집어넣든 이런 작업들을 추가로 또 진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로그에 대해서 기본적인 설명, 그리고 라우터에서 생성되거나 또는 활성화할 수 있는 로그들 간단하게 봤고요. 그 다음에 실제 로그, 시스로그를 이용한 로그 관련된 부분을 이렇게 간단하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로그의 그냥 기본적인 설명 여기서 마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실습 관련된 부분 차후에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